안녕하십니까. 내장 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자, 민선 8기와 또 정읍시의회 9대 시작해서 1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더 일을 하게 될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정읍시 시정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 즐거운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자, 민선 8기 취임 1년이 다가옵니다. 시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공약과 비공약 분야에서 거둔 주요 성과와 평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친인척, 동문, 봉사단체 등 시장님과 개인적 관계망을 활용해서 이루었던 사업이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영역은 건설 행정 영역입니다. 민선 7기 유진섭 시장께서 2023년부터 2024년 동안에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토목 건설 분야 사업 중에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 사업들의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질문 분야는 공직사회 청렴도 분야입니다. 지난 2022년 정읍시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었습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2023년 종합청렴도는 몇 등급으로 예상하십니까? 또는 목표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네 번째 질문 분야는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분류식 하수도와 함유식 하수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정읍시 하수 처리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공공하수 처리 구역 내에 존재하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얼마나 되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다섯 번째 질문 분야는 공공시설물 관리 영역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치료를 위해서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영조물 배상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물 유형과 총 수량, 보험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배상을 받은 건수와 배상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공시설물 관리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와 잘 못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시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시장님의 주관적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작성된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 그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거한 공공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간부회의나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선진후회 구현을 목표로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경륜 의장님과 15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시민 중심 으뜸 정읍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8기 주요 성과, 과제, 개인적 자원 확보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당선과 동시에 의회의 협조를 얻어 1인당 20만 원씩 모든 시민분들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정읍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 자금의 관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형 공공배달앱 EMF는 251개 업소가 가입하여 중개 수수료, 광고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으며 소비자는 정읍 사랑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고 배달료 첫 구매 할인 쿠폰, 페이백 지급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59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매달 10만 원씩 육아수당을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전용 병동을 차질 없이 설립하여 분만부터 산후조리까지 완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탄탄한 보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염병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대상포진 폐렴구균 무료 접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 보전을 위해 2022년 공익직불금에 10억 원을 증액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6년까지 총 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농촌 인력난은 해소를 위해 작년 10월 베트남 남동성과 MOU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111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41농가에 배치되어 농촌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62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여 농촌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202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이 정읍역에서부터 정읍천을 거쳐 정읍 시내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도록 정읍역과 정읍천을 연계하여 관광 핫플레이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7월 취임 이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기재부 국회 단계 국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등 우리시 발전에 초석이 될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10월 국회 상임위 및 애결위 위원님들을 방문하여 농축산용 미생물 공유 인프라 구축 사업의 외 4건에 대해 사업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자되는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공유 인프라 구축 사업의 금년도 사업비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미반영되어 예산 확보가 불투명했던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을 위한 금년도 사업비 10억 원도 확보하였으며 총 사업비 80억 규모의 상권
르네상스 공무사업도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을 건의한 결과 최종 공모에 선정되었고 금년도 사업비 국비 5억 3,5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에는 정읍역 역전지구대 이전 건립사업의 두 건에 대한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직자분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2023년부터 24년 추진하려고 계획하였던 10억 원 이상의 토목 건설 분야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 7기에 계획되었던 10억 원 이상의 토목 건설 분야 사업은 도로 개설 4건, 소하천 정비 4건이 있습니다. 상동 대운사에서 정읍 사랑병원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작은 말국의 도로와 연계성 확보로 북부권 교통량을 분산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올해 5월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송산동 순정축협에서 송영교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국도 29호선과 내장천변도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올해 10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금북마을에서 구룡동을 잇는 도로 개설 사업은 전액 시비 14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고 칠부산 능성의 과도한 절개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있어 장기 검토 사업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시도 33호선 대안으로 올해 1월부터 영창 아파트 앞에 국도 1호선 용호교차로 광주 방면 진입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11월에 완공되면 구룡동에서 국도 1호선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군도 4호선 도로 확장 포장공사, 감곡면 지방하천 정비, 상악 소하천 정비 등의 사업은 계획도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종합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청렴도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청렴도 평가를 기초로 종합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우리 시는 21년도에 내외 모두 5등급 취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종합청렴도 평가 방식이 내외부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 체감도와 부패 방지 시책의 평가의 청렴 노력도로 변경되었고 우리 시는 청렴 체감도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지만 단체장의 청렴 노력도 부분에서 2등급을 받아 종합 청렴도 4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청렴 노력도 부분 등급 향상을 위해 5개 분야 30여 개의 청렴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 직원의 확고한 청렴 의식 정립을 위해 세울 시스템을 통한 주 2회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 교육, 의무 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 활동이 필요하여 계약, 인허가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명절 청렴 사문 발송, 청렴 실천, 안내문 송부, 취약 분야 청렴 문자 알림이를 실시하였고 공개 모집으로 청렴 시민 감사관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 활동이 필요하여 계약
인허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청렴 사문 발송, 청렴 실천 안내문 송부, 취약부나 청렴 문화 문자 알림을 실시하였고 공개 모집으로 청렴 시민 감사관도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종합청렴도 예상 등급과 목표는 당연히 1등급이지만 청렴도 평가가 전국적 상대 평가이고 공무원과 시민의 청렴에 대한 인식이 단기간에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상 올해는 2022년 4등급보다 1등급 상향된 3등급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수 처리 시설 현황과 개인 하수 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 방식은 우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우수관로와 우수관로로 각각 유입시켜 처리하는 분류 방식과 하나의 관로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합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공존하는 합병식 하수 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총 연장 760km의 공공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161개 지자체 중 상위 12위에 포함되어 환경부 주최 한국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 점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하수 처리 구역 내 존재하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1369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하수 처리 구역 내에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정집과 오수관로 사이에 복개천과 같은 지작물이 관통하거나 건물이 오수관로보다 저지되어 있어 하수가 역류하여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어려운 경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수 설비에서 배출된 하수는 공공하수도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정화 후 하천에 방류되지만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배출된 하수는 가정에서 정화 과정을 거쳐 배수로를 통하여 자연 방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화 과정에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쌓인 침전물 등은 매달 발송되는 내부 청소 이행 통지서를 참고하여 연 1회 이상 분뇨 수집 업체를 통하여 청소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앞으로도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 지도 점검과 내부 청소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조물 배상 보험과 공공시설 관리 수준입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대상은 정읍시가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 전체입니다. 청사와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 군도, 도시 계획도로, 자전거도로, 실내외 주차장, 공원, 야외 운동기구, 가로등, 어린이 놀이시설 등 정읍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가입 대상입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건수와 등록 금액입니다. 2021년에 1781건에 3억 2670만 원, 2022년에 1912건에 3억 9900만 원, 올해 2149건에 4억 6810만 원입니다. 배상을 받은 건수와 금액은 2021년 43건에 5,908만 원, 2022년 27건에
3,341만 원, 올해는 6건에 33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을 항상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모든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에 당선되기 전 정읍천을 자주 산책하였습니다. 마주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아 보였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읍천의 관리 상태는 다른 어느 시군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정읍역, 정읍천 핫플레이스 사업을 통해 최고 명품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0개 분야 공공시설물에 대한 저의 주관적 만족도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보다 시민들께서 느끼는 만족도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보수, 관리하고 시설물마다 관리부서 연락처가 표기된 관리번호표를 부착하여 시민들께 불편한 점을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설물 관리 철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과르등 유지보수 철저 등 공공시설물 관리 철저를 12회 정도 간부회의 시 당부하였고, 시민들이 전달해 주시는 불편사항도 바로바로 관련 부서에 당부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두영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두영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두영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제가 질문 건수가 좀 많고, 그런데 이번 답변에는 좀 불필요한 수식어 좀 정리하셔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전략됐어요. 그런 만큼 시장님과 또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혹시 간부 공무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서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기본 자료를 주고, 또 정리부서에서 용어 순화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죠. 그래서 읽어보신 거죠? 사전에 읽어본 게 아니고요. 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네, 검토. 그러면 이제 답변의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일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전제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지난 민선 8기 이제 1년 성과로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일상 회복 지원금, 또 지역 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 상향, 공공 배달앱
위메프 운영, 또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대상포진과 폐렴구균의 무료 접종, 육아수당 지원, 공공산후원, 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전용 병동의 설립 준비, 농업농촌을 위해서 공익직불금의 증액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준비,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이 상당수 사업들이 의원들의 조례 발의나 또 제안 또는 의원들의 동의와 협조에 의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 의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업도 의회가 같이 발맞춰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회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협력할 거는 협력해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앞에서 얘기한 사업 중에는 이제 그중에 이제 어린이 전용 병동 설립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공감한 영역이에요. 다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사 수급이 어렵다는 현실, 그리고 또 지방에서는 소아과 외에도 전문적이고 양질의 의료 인력 확보가 쉽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니만큼 이제 정읍 또는 이제 전북 서남권 지역을 커버하는 어린이 전용 병동의 설치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앞에 언급한 그러한 이유로 전용 병동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소아 응급 환자의 긴급 이송 시스템이나 또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저도 갖고 있고 상당한 많은 의료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막연히 있으면 좋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그리고 특정 의료재단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와 또 지역사회 각계각층과 진지한 토론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뭔지 저는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취임 전에부터 이 당선된 이후에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용 병동에 필요한 소아과 인력 그리고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점검을 마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할 거고요. 그 이전에라도 말씀하셨던 대로 긴급 이송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소아 전용 병동 설치를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과정을 밟고 있고요. 다른 지금 소아과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 만큼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의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 자리였고 또 희망 섞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요인들도 있다는 것,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요. 같이 지속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려하시는 많은 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도 역시 좀 마찬가지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산모의 건강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정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모유 수유 확대가 필요하고 또 엄마만 육아 부담해서 고통받는데 아빠들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어떤 장치들, 특히 이제 산모 도우미 서비스의 확대 등과 같은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의 염려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하지만 우리 정읍의 청년들이 어린이를 낳을 때부터 인근 광주나 전주에 가서 아기를 출산해야 되고, 출산 이후에도 집에 바로 오지 못하고 정읍에 오지도 못하고 광주나 전주에서 출산을 하는 동안 또 그 손자를 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먼 길을 이동해야 되고 하는 불편의 볼멘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왔고요. 저 또한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서는 정읍 시민 누구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것 또한 도비 확보를 이미 했고, 지금 부지가 잠재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곧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많이 공감했고, 또 의회에서 이제 표결 없이 또 동의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우려되는 바가 없진 않다. 특히 이제 엄마들의 생각과 산모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는 견해가 저도 좀 매우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드는데, 산모분들은 내 몸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가 매우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모유수유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됐을 때 모유수유를 강요한다고 해서 산모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산후조리원 좋고도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근데 산후조리원 설립과 모유 수유에 대해서는 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확인해 보시게요. 그래요? 논쟁하고 싶진 않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모유 수유를 낳는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신생아와 관련된 국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자체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긴 한데, 좀 산후조리원이 우선 쉽고도 간편한 방법이어서, 또는 이제 당장의 욕구라서 그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농촌 인력의 그 어려움 때문에 베트남과의 협약에서 상반기에 111명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160여 명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중에 들어오자마자 몇 분이 이탈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다 이렇게 복귀했습니까?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예. 복귀한 분도 계시지만 네. 복귀를 안 하신 분도 계셔서 몇 명이 이탈했고 몇 명이나 복귀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분 이탈 중에 2명이 돌아왔고요. 지금 5분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걸로 알고 그럴 때 이제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제 불법 체류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시에 앞으로 계속 계절 근로자 충원하는데 이 문제는 지장이 크게 없습니까? 지장이 크게 없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번에 계절 근로자 입국자 중에 지금 정읍에 살고 있는, 법이 바뀌어서 8천 이내까지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 초청으로 오신 계절 노동자는 한 분도 이탈자가 없고요. 예. 사실 남동성하고 MOU를 맺어서 오신 분들 중에 몇 프로가 이탈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염려해서 사실은 베트남 정부와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면 계약도 했고 그쪽에서 책임지는 걸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자가 생기는 것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계속 제공하려는 노력을 그 전부터 하셨어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계 용역하고 있다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디에다입니까 일단? 뭐 어딘지 의원님 위원회가 틀려서 잘 예, 모르시나? 그래서, 예. 예. 북면에 예. 옛날 그 장례식장짜리 예. 그거를 민선 7기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다 오랫동안 하는 방치가 거예요? 돼 있는데 거기다. 그 자리에 아, 그러면 그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제가 그 아직 설계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그 추계할 수 없지만 총액 중에 총액 대비를 하면 한 6, 7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비. 6, 7천만 원이라는 게 예산이 설계비. 설계비로. 예. 그렇죠. 그럼 설계 업체는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 설계 계획 중이라고. 계획 중. 예.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장님 검토했냐고 죄송합니다. 물어본 거예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예, 질문했다니까요. 입찰 진행해서 입찰을 해서 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데 제가 업체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졌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위원회가 그쪽 경제산업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는 것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 전년도 말에 그때 저는 이게 예산이 확보됐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산 있습니까?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도비도 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세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본유산이 보류됐다가 추경이 확정됐다고 그럽니다. 추경이 확정됐어요? 추경이 언제 그 의결됐죠? 이번 추경에 도비 4억 포함해서 그러니까 네. 추경 의결 일자가 언제냐? 추경을 지난번에 얘기는 했어요. 예. 제가 시장님 태클 거는 게 아니고요. 예. 답변 제가 시장님 검토하셨냐라고 하는 거하고. 예. 네, 일단 추경에 세워졌다 이 말씀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시장님 개인적 관계망을 이용해서 이제 예산 확보한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국회 상임위원회 가고 예결위원회 방문해서 5건의 사업, 그 외에도 있으시겠지만 좀 큰 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인물과 그게 어떤 개인적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뭐라 할까,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말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가. 제가 듣기에는 시장님의 뭐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시장님하고 대학 동기거나 고시 동기라든가 뭐 이런 분들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인가, 그것이 과연 개인적인가. 국회의원 누구라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뭐 사적인 관계가 뭐 있다면 골프를 친다든가 해서 뭐 또 개모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사실은 이학수 시장님 개인의 어떤 관계망이라기보다는 기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뭐 저야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니까 네. 우리 전라북도에 뭐 9분의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네. 뭐 정읍 출신 국회의원, 또한 제가 그 여러 가지 포럼을 하면서 같이 했었던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JC를 통해서 우리 JC 회원 출신 국회의원들도 뭐 한 20여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만난 의원들은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네. 한 10분 정도가 포함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말씀을 굳이 이제 안 하셨는데 제가 끄집어내려고 한 거예요. 자, 검정 고양이가 쥐를 잘 잡나요? 아니면 하얀 고양이가 더 잘 잡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쥐 잡는 것은 검정 고양이, 하얀 고양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배고프고 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예. 그리고 훈련된 고양이가 훨씬 더 잘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방자치 하면서 이미 정권이 좀 바뀌어버렸어요. 대한민국 정권이. 그러더라도 이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국민의힘이 됐던 뭐 정의당이 됐던 민주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관계망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리스트 뭐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더더욱
그냥 어려울 때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감사 어떤 표시를 할 수만 있다면 관계망을 맺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아, 예. 제가 참고로 네. 국회를 방문할 때면 네.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의원들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네. 또 지역 특산품도 갖다가 선물로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에서 예. 얼마든지 우리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정업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정업을 도울 수 있도록 관계망을 가동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렸고요. 자, 이 중에 이제 농축산용 미생물 사업 공유 인프라 아파트형 공장 관련인 거죠. 한 200억짜리 사업. 또 그거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은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아파트형 공장 얘기 같은데 요것을 확보하게 된 그 배경을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잘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에도 이제 하나의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뜻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고맙다는 어떤 표현 같은 것들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 보충질의 세 번째 영역은 청렴도 향상 관련한 분야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기존에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관련된 조사 문항을 혹시 알고 있거나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저도 직접 타 시군 걸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정도의 문항들이에요. 금품 수수 했냐 안 했냐. 저는 이제 여기에 이런 정도의 질의에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든 어느 부서의 공무원이든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바에는 의혹이 있고 불신이 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점수가 좀 나오다 보니 우리 평가가 좀 안 좋게 나온 것 금품 수수 같아요. 부분은요. 네. 100의 1인지 2인지는 그러니까. 모르지만 아주 미흡한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청렴도는 적극적인 행정과 민원입니다. 그래서 네. 얼마만큼 시민들이 신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친절한가 이거에 대해서 지표가 이런 부분이 지표가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를 통해서 또 각 부서에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청렴도를 향상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시장님이 청렴하다고 청렴하신 분이면 이건 저는 쭉 내려간다고 봐요. 근데 시장님 제가 볼 때 매우 청렴하신 분이어서 특히 이제 인사 청탁 안 받는 게 다 우리 시청 직원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청렴도를 강조하다 보면 경직될 수 있다. 그래서 친절도가 또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보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것들이에요. 질문지. 자, 넘겨보겠습니다. 예, 자, 정읍시 종합청렴도가 지난 10년간을 쭉 33333 한번 잠깐 올라갔다가 33 2021년도에 뚝 떨어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의 노력 등등이 있어서 약간 4등급으로 이제 좀 다시 원래 자리인 3등급 더 나아가서 2등급 1등급 가야 되겠죠. 예. 그렇게 가시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런데 부패방지 권익위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조사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어떻게 돼 있냐면 14일 이내에 결과를 정읍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사실 이 공표된 다음부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올려졌는가 또 보고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6월 17일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이 순간까지 정읍시에는 2022년도 종합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2021년부터.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익사는 등급이 좋아서 그랬는지 자랑스럽게 올렸어요. 등급이 안 알려진 데도 있고. 올렸다 내렸습니까? 이게 공개했다가 살짝 공개했다가 내린 거예요. 제가 살짝이 아까 아니고요. 말씀드렸어요. 공개 의무 기간이 네. 한 달 반, 14일부터 한 달 동안. 한 달 반이라네요. 제가 그 사이에 검색했다니까요. 아니 의원님이 그 사이에 검색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옛날 것도 내려주시지 왜 19년도 그전 자료는 그대로 놔두셨을까? 잘해보자는 뜻으로 질책하는 거니까요. 뭐 감사과 실망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세요. 예,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자, 시행하도록 그다음에요. 하겠습니다. 이제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 관리부서 연락처가 표기된 관리 번호를 부착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셨죠.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고 저도 계속 주장했거든요. 운동기구가 고장났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붙여라. 저 이제 거기에 일조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붙이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6페이지. 미안합니다. 이거 다른 버스 승강장 다 붙어 있는데 희한하게 제가 발견한 하나만 그 문화원 앞자리 같은데 관리번호가 어디가 279번? 그게 관리번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시장님 취임하신 지 1년 됐어요. 시장님이 되면 관료들보다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을 중심으로 시정을 펼치겠다는 생각 하셨습니다. 저는 박수 쳤어요. 1년 동안 직업 공무원들을 이제 1년이 지났는데 1년 만에 직업 공무원들 편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이학수 시장님은 과거에 정말 시민의 편에 서겠다는 그 마음으로 시민이 하나라도 불편하면 고쳐 될 때까지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런 지시를 하는 시장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제가 자, 버스 정류장은 점검을 못 네,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버스 승강장에 아까 문화원 앞에 번호가 있었어요. 그 번호가 뭘까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다음 건을 보니까 잘 돼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게 관리 번호거든요. 02번. 네. 그 옆에 있는 승강장입니다. 02번이 관리 번호예요. 우리 관리 번호. 자, 근데 그 조금 밑에 있는 벚꽃로 319번 요게 뭐고 그 밑에 있는 벚꽃로 321번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 319번과 323번 이게 뭘까? 우리 버스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버스 승강장 관리 번호는 02번이 맞고요. 자, 02번은 버스 노선 번호랍니다. 승강장 관리 번호겠죠? 아, 승강장 번호요. 네. 네. 그렇죠. 네. 저 이거 요 며칠 사이 한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제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승강장 관리 번호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동 단위별로 아마 번호가 남바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중간에 있는 319번 요걸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12나 119에 응급 상황 발생 시 알리는 번호거든요. 여기는 몇 번지다라는 거예요. 번지예요, 번지. 그런데 자, 그 밑에 있는 벚꽃로 321 지금 현재 가운데겠죠. 가운데 321이 이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좀 이쪽으로 가면 319번지와 저쪽으로 가면 323번지다. 그 얘기인데 승강장에 붙어 있는 위급 상황 번지는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충정로 맨 위에 거요. 가운데가 21번지예요. 이 자리는 충정로 21번지라는 거예요. 23번지는 좀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아래쪽 하단에 오른쪽에 23번지로 돼 있어요. 저쪽 지를 거 바로 그 사이인가? 요만큼 차이인가? 자, 다음 페이지. 예, 요거 173번지라고 가운데를 중심 잡아놓고 저 위급 상황 알림 번호는 171-1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또 171은 저 옆에 있다고 해놓고. 자, 다음 페이지. 제일고등학교 245번지, 충정로 245번지. 근데 저 245- 뭐, 근데 또, 자,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몇 차례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고 고장나고, 고치고 고장나고, 고치고 고장나고. 위에 그 바처럼 돼 있는 버스 승강장 조명, 위에가 태양경 발전기 있거든요. 맨날 고장나요. 자, 넘겨보세요. 아까 그 자리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또, 아까 그 옆에 있는 그 버스 도착 알림, 그건 또, 밤중에 버스가 다 종료됐는데도 훤히 불 들어와 있고, 자, 요런 게 밤에 조사시키세요. 오늘 당장이라도 야간 버스 정류장에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안 들어오는 거. 원인이 태양광 발전기의 고장인지 조명 시설 등의 노후나 수명인지, 자, 그거 한번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 요거는 시장님 하나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법적으로 경사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곳이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사로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장애인 손잡이가 있죠. 근데 그 사이를 시민들이 뚫고 지나가야 돼요. 버스 승강장하고. 밤에 혼자 지나갈 때는 무리가 없이 가는데 2명, 3명이 버스 승강장에 앉아 있거나 서성이거나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자전거를 타고도 경사로를 일단 올라가 버려서 나중에 계단 쪽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문제거든요. 고쳐보자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안 됐어요. 자, 이거는 좀 시장님이 명령 내리셔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이설이라도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런 생각이에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평가하신 주관적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논박하거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종합점수 7.8점인데 저는 이제 그 정도 되기를 바라고 그 정도 될 거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운전기사 없이 혼자서 직접 운전을 하시거나 그 예전에 시장 당선되기 전에 정읍천을 그렇게 걸으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하나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바라봐 주시고 여러 번 지시를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 당부사항 해가지고 추석맞이 제초 작업을 하라, 공공시설 안전 점검을 해라, 인도 정비 사업을 해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연 우리 직업 관료들이 시장님의 명령을 이행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걸으면서 우리 건설과하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통화를 하고요. 예. 심지어 인도부로 빠진 것까지 제가 어디에 무슨 불편사항이 있다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실 거라고 봐요. 네, 그러고 저도 그렇게 있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버스 정류장 같이 저렇게 제가 파악을 못 오고 있는 저도 버스를 안 부분에 타니까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네. 이번에 발견한 건데 사실 다음 논의는 부시장님하고 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보도블록 하나 빠진 거 그거 뭐 시장이 보도블록 빠진 거 챙긴다라고 얘기하는 관료들이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낙상하고 시민 그 영조물 배상보험 얼마 들어간다고 아까 보고하셨냐면 재작년에 3억 2,600만 원, 작년에 그 3억 9,900만 원, 올해 4억 6,800만 원이 들어가요, 보험료로. 근데 배상받은 거는 5,900만 원, 3,300, 올해는 330 이렇게 줄었죠. 안 받는 게 맞죠. 배상 안 받는 환경을 만드는 게 맞는 거고 배상 들어가는 4억 원이라는 넘는 돈을 차라리 좋은 곳에 쓰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거죠. 보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까 그 운전기사 없이 직접 또는 시장님이 아니면 가족이나 가까우신 분들에게 내가 못하는 일이라도 의원들한테도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일거에 이 문제 하나만큼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좀 추궁하듯이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고요. 그래도 진실하시고 솔직하신 분이라 숨김없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님 제가 다음은 이제 부시장님께 짧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부시장님 저 조금만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부시장님 또 우리 정읍에 그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또 제가 그동안 여러 부시장님들 봤는데 갈수록 마음에 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좋아요. 이건 뭐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부시장님과 그 민원 얘기 나누면서 했던 얘기에 민원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명령을 내려서 또는 이제 의중을 밝혀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적절히 제대로 된 그 행동들을 해준 것에 대해서 몇 차례 사례가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더 고마운 거는 토목 전문가로서 이제 오신 분이 아마 제 기억에는 저한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시장님께서 대외적인 일과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는 토목 분야 몇 가지만이라도 꼭 직접 챙겨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먼저 한번 좀 보실까요? 동영상 준비 안 됩니까? 자, 동영상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딸깍딸깍 하는 우리 맨홀 뚜껑 얘기인데, 자, 이제 화면 나왔으니까 화면 볼게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넘겨주세요. 자,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상동의 회전교차로인데 예전에 저렇게 맨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회전교차로 만들어지기 전에 도로의 상황 때문에 맨홀이 있었고, 근데 제가 저 빨간색 가운데 거 있죠? 저 자리에 있었던 걸, 윗자리에 있었던 걸 제가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어요. 근데 또 민원이 들어가고 해서 각을 좀 잡느라고 또 옮겼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떠냐? 저 자리는 바퀴가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스텔그레이트는 저렇게 쪼개지고 있어요. 좀 넘겨보세요. 자, 꽤 오래전에 시공된 곳입니다. 우리 저 내장산 가는 방향에 오른쪽 차선. 자, 예, 좋습니다. 저 자리. 예, 저거 대형 버스가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저런 맨홀 뚜껑 저렇게 했더라고요. 저기 한 250m 사이로 7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은 우수 맨홀을 나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다 접어지는 모양이에요. 뚜껑이 철판이 한쪽 못 들게 딱 막아놨어요. 자, 넘겨보세요. 자, 저런 어떤 우수 맨홀들이 도로 차도 쪽에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애령 축구라는 것을 설계상에 만들어 놓고도 불구하고 도로가 넓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 넘겨보세요.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실무자한테는 얘기했습니다. 애령 축구에 붙이면 되는데, 자, 넘겨보세요. 자, 이렇게 엊그저께 승인난 제일 오투그란테에서 기부채납한 도로 왼쪽 상단,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죠. 오른쪽 거는 가운데 건 좀 오래된 거, 밑에 건 더 오래된 거. 자, 이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자, 가장 모서리를 더 다짐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저런 기계로 다다다다닥 하고 해버리니 비가 오면 침 더 오겠다. 그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하는데 좀 넘겨보세요. 자, 그리고 중간에 연석이라는 게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렇게 얇은 걸로 공법상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설계상. 그리고 옆에를 싸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넘겨보세요. 왼쪽처럼 돼 있었어요. 무슨 공사를 해놓고 보도블록 공사를 해놓고 저렇게 틀이 없어졌는데 2021년도부터 제가 채워놓으라고 했는데, 자, 넘겨보세요.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의원들끼리 밥을 먹고 오면서 회전교차로에서 저거 좀 저렇게 돼 있으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연락이 갔는지 모르지만 바로 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제 질문을 마무리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시장님께 질책하고 그런 맥락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이 분야 정말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고쳐보는 그런 시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따가 시정 질문이 끝나고 나면 점심 먹을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점심 시간에 요 바로 앞에 시청 앞에 인도 보도블록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거목정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현장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거목정 거기 지금 맨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도 같은 그 문제 의식을 갖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격자형 맨홀 뚜껑을 사실은 이제 뭐 그 이 힐이 있는 이렇게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갈 때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을 그 이제 그 격자형이 아닌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형태로 좀 맨홀 뚜껑을 교체하도록 예, 부서에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격자형 그 맨홀 뚜껑도 있지만 보도블록 다 지금 깔았거든요. 그 얘기 한번 할 겁니다. 현장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으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게 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료는 제가 준비했던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네, 챙겨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첫 번째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저는 늘 좀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 그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그 눈에서는 의원들이 뭐 시장이 그런 것까지 챙겨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가 무슨 대외 무역을 해서 반도체를 팔겠습니까? 아니면 국방 관련한 논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정읍 시민의 삶의 행복과 만족도는 작은 것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번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계기로 내 업무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놓치고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